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당장 1억 필요해. 오전 10시 이순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68살 혼자 산 지 3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일한 희망은 아들 민준이었다. 그 아들이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회사 돈을 잘못 처리했어. 검찰에서 조사 중이래. 오늘 안에 합의금 내지 않으면 구속된대.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준은 35살 대기업 과장이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회사 돈을 잘못 썼다니. 얼마가 필요한데? 1억이요, 엄마. 오늘 오후 3시까지. 1억. 순이가 평생 모은 돈이 딱 그 정도였다.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노후 자금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감옥에 간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인가. 알았어. 엄마가 보내줄게. 고마워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전화를 끊자 순이는 곧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다. 통장 잔액 1억 2천만 원. 이 돈이면 아들을 구할 수 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송금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계세요? 옆집에 사는 청년 강태민이었다. 26살 작은 IT 회사에 다니는 조용한 총각이었다. 3개월 전 이사 온 후로 가끔 택배를 대신 받아주거나 전구를 갈아주곤 했다. 왜 그래요, 태민 씨? 아, 택배가 잘못 와서요. 순이는 문을 열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순이의 모습이 안절부절한 모습이다. 아니, 아들이 지금 급하게 송금해달라고 해서 보내려고 하던 참이야. 태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절대 송금하시면 안 돼요. 보이스피싱? 순이도 뉴스에서 본 적 있었다. 하지만 설마 우리 아들 목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을까? 아니야. 분명 우리 민준이 목소리였어. 목소리는 AI로 만들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전했거든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모르겠어? 하지만 태민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아들분한테 직접 전화해 보세요. 다른 번호로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 말대로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였다. 민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이상하네. 왜 안 받지? 회사 전화로 해보세요. 회사로 전화했다. 비서가 받았다. 김민준 과장님이요?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회의 중? 그럼 아까 전화는 뭐였지?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머니, 일단 앉으세요. 태민이 순이를 소파로 이끌었다. 순이는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그럼 아까 전화가 진짜 사기였단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태민은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할머니, 아까 전화 온 번호 알려주세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태민이 번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이 번호, 최근 3일간 127건의 사기 신고가 들어온 번호예요. 127건이나? 네, 전부 같은 수법이에요. 아들이나 딸 흉내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순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다. 정말 민준이 같았다. 울먹이는 것도 말투도 심지어 엄마라고 부르는 억양까지.
어떻게 우리 아들 목소리를 그렇게 똑같이 SNS에 올린 영상이나 통화 녹음을 AI로 학습시키면 몇 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은 정말 무섭거든요. 태민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거기에는 실제 사례들이 나와 있었다. 70대 할머니가 3억을 송금했다가 사기당한 사건, 60대 아버지가 딸 목소리에 소가 2억을 보낸 사건. 이 사람들 전부 가족 목소리라고 확신했대요. 그만큼 정교해요. 순이는 식은땀이 났다. 만약 태민이 없었다면 지금쯤 1억 원을 송금하고 있었을 것이다. 평생 모은 돈이 단 5분 만에 사라질 뻔했다. 고마워요, 태민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근데 할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그 사람들이 다시 전화할 거예요. 이번엔 더 급박하게. 태민의 말대로였다. 10분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검사 박종현입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권위 있고 단호했다. 아드님 사건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0분 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이는 태민을 쳐다봤다. 태민이 고개를 저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일단 아들한테 확인하고. 확인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아드님은 오늘 저녁에 구치소에 갑니다.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순이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태민 씨, 어떡하죠?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그들을 잡을 차례예요. 태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잡는다고요? 어떻게요? 순이는 태민을 의아하게 쳐다봤다. 26살 청년이 무슨 수로 전문 사기꾼들을 잡는다는 건지.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IT 회사 다닌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확히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예요. 태민이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게 제 일이에요. 경찰청과 협력해서 일하거든요. 순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처음부터? 네. 할머니네 옆집에 이사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동네에서 최근 3개월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7건 발생했거든요. 제가 잠복 수사 중이었어요. 순이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동안 그저 친절한 이웃이라고만 생각했던 청년이 알고 보니 사이버 수사관이었다니. 그럼 지금, 네. 이 기회에 그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태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과 계속 연락하세요. 그리고 송금하는 척 연기해 주세요. 그 사이에 제가 그들의 위치를 추적할게요.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처럼 당할 뻔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30분 후 예상대로 다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아직도 입금 안 하셨습니까? 이번엔 경찰인 척했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순이는 태민이 준비해준 대본을 읽었다. 지금 은행 가는 중이에요. 근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알았어요. 근데 계좌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동안 태민은 노트북으로 역추적을 시작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통화가 끝나자 태민이 입을 열었다. 찾았어요. 그들의 위치, 중국 칭다오에 있는 콜센터예요. 중국이라고요? 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 있어요. 잡기 어렵게 하려고요.
순이는 낙담했다. 그럼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국내에 공범이 있어요. 돈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들만 잡으대요. 태민이 화면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계좌 정보가 떠 있었다. 이 계좌 주인을 찾으면 돼요. 경찰서. 태민은 순이를 데리고 사이버 수사대로 갔다. 형사 2명이 그들을 맞이했다. 강태민 연구원 수고했습니다. 박순이 할머니께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형사가 순이에게 고마워하며 말했다.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컴퓨터 화면에 정보가 떴다. 순이는 그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다. 김민준?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다. 네. 이 계좌 명의가 아드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민준이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아드님이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 있나요? 순이는 생각해봤다. 2달 전 민준이 전화했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신분증이랑 카드 전부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그런 적 있어요. 그때 누군가 아드님 신분증으로 대포 통장을 만든 겁니다. 대포 통장이요? 범죄에 쓰이는 계좌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어서 돈을 받는 거죠. 태민이 부연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신분증 도용으로 계좌를 만들어요. 그래야 추적이 어려우니까요.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니 다행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아드님께 연락해서 경찰서로 오시게 해야 해요. 피해 신고를 하셔야 하거든요. 순이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바로 받았다. 엄마, 왜? 민준아, 큰일 났어. 내 명의로 사기 계좌가 만들어졌대. 뭐라고요? 민준은 30분 후 경찰서에 도착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갑 잃어버렸을 때 바로 신고했어야 하는 건데.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형사가 민준에게 설명했다. 신분증 도용 범죄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특이해요. 뭐가요? 범인이 당신 어머니를 정확히 타겟으로 삼았거든요. 순이와 민준이 동시에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형사가 자료를 펼쳤다. 보세요. 이 조직이 최근 3개월간 노린 타겟 7명. 전부 이 동네에 사는 60대, 70대 독거노인입니다. 화면에 주소가 떴다. 순이네 아파트 단지였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7명 전부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 신분증이 전부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태민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누군가 이 아파트를 조직적으로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태민이 다른 화면을 열었다. 이 단지 내부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사람이라고요?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10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이웃들 얼굴을 다 알았다. 태민이 설명을 이어갔다. 7명의 피해자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건 누군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도 그쪽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관리소를 조사할 예정이에요. 다음 날 오전 순이는 태민, 형사와 함께 관리소로 갔다. 관리소장 최기철이 그들을 맞이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근 이 단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기철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입주자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철이 서류를 꺼냈다. 형사가 살펴보는 동안 태민은 조용히 관리소 내부를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책상 위에 놓인 USB. 태민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소장님, 이 USB는 뭔가요? 아, 그건 백업용이에요. 혹시 모를 정전사고에 대비해서 입주자 정보를 저장해 두거든요. 확인해 봐도 될까요? 기철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러세요. 태민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들이 나타났다. 입주자 명단, 연락처, 그리고 이건 뭐죠? 한 폴더에 타겟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태민이 클릭하자 7명의 정보가 나타났다. 이름, 나이, 자녀 정보, 그리고 예상 재산까지. 순이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다. 이순이 68세 아들 김민준 예상 자산 1억 2천. 형사가 기철을 노려봤다. 최기철, 당신 체포합니다. 기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붙잡혔다. 나 줘. 순순히 따라오시죠. 경찰서 조사실. 기철은 처음엔 발뺌했지만 증거가 명백했다. 기철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3년 전부터 했어요. 중국 조직과 연결됐죠. 제가 정보를 넘기면 그쪽에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성공하면 수익의 30%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습니까? 총 3억 정도요. 형사가 책상을 쳤다. 3억?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는지 알아? 순이가 조사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기철은 5년 전 관리소장으로 부임했을 때 친절한 사람이었다. 명절 때면 떡을 돌리고 겨울엔 독거노인들 보일러를 직접 점검했다. 그런 사람이 뒤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니 믿을 수 없어요. 태민이 순이 옆에 섰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어요, 할머니. 그래도 5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게 이제 끝났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했고요. 일주일 후 사건은 일단락됐다. 최기철은 구속됐고 중국 조직과의 연결고리도 끊었다. 순이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태민 덕분에 1억을 지켰고 다른 이웃들도 구했다. 할머니, 커피 한잔 하실래요? 태민이 찾아왔다. 순이는 반갑게 문을 열어줬다. 그래, 들어와. 고마운 사람한테 커피는 내가 타줘야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사건 때문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 통장이요. 혹시 다른 이상한 거래 내역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래, 한번 봐줘. 할머니,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8274야. 순이가 숫자를 말하는 순간 태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순이는 알아채지 못했다. 잠깐만요. 태민이 뭔가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순이는 핸드폰을 보려 했지만 태민이 각도를 살짝 틀었다. 할머니, 잠깐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목이 말라서. 그래, 잠깐만. 순이가 부엌으로 가는 사이 태민의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송금 화면이 떴다. 받는 사람 계좌를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했다. 5천만 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뭐 하는 거야? 순이의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다. 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알아요. 강태민 씨.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 통장으로 뭐 하시는 거죠?
민준이 빠르게 다가와 핸드폰 화면을 봤다. 송금 대기 화면이었다. 이게 뭐예요? 태민은 당황하며 아, 이건 해킹 확인 차원에서 거짓말 마세요. 핸드폰을 빼앗았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받는 사람 계좌번호가 낯설었다. 부엌에서 물을 들고 나온 순이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화면을 보여줬다. 엄마, 지금 이 사람이 엄마 돈 송금하려던 참이에요. 뭐?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민을 쳐다봤다. 태민은 순간 표정이 변했다. 더 이상 친절한 청년이 아니었다. 차갑고 냉소적인 얼굴이었다. 태민 씨가 왜?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이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할머니, 아쉽네요.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텐데. 대체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보이스피싱 막아주는 착한 이웃 행세하면서 할머니 통장에서 돈 빼가는 거. 민준이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세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전 아직 송금 안 했잖아요. 그냥 확인만 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범죄죠? 순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태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했다는 것을. 보이스피싱을 막아준 것도 최기철을 잡은 것도 모두 자신을 믿게 만들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것을. 그럼 최기철도 맞아요. 제 파트너였죠. 우리가 짠 시나리오였어요. 관리소장이 나쁜 놈으로 밝혀지면 저는 영웅이 되잖아요. 그리고 영웅은 할머니한테 신뢰를 받죠. 이 나쁜 놈. 민준이 태민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태민이 한 발 빠르게 피하며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 밖에는 형사 2명이 서 있었다. 강태민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체포합니다.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태민이 당황해서 물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형사가 작은 기기를 보여줬다. 이 집 거실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당신이 한 모든 행동이 녹화됐어요.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이가 물었다. 누가 설치한 거예요? 제가요, 엄마. 혼자 계시니 불안해서 겸사겸사 설치했어요. 태민 씨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타이밍도 너무 정확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의심이 들었어요. 순이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민준아. 경찰서 조사실. 태민은 모든 걸 자백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최기철이랑 짜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었죠. 최기철이 정보를 빼내면 중국 조직이 전화를 걸고 저는 영웅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했습니까? 단순 보이스피싱은 성공률이 낮아요. 요즘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하지만 한번 막아준 다음에 다시 접근하면 100% 신뢰해요. 그게 우리 전략이었어요. 지금까지 몇 명을 그렇게 속였습니까? 박순이 할머니가 5번째였어요. 앞에 4명은 성공했고요. 총 12억 원 정도 벌었죠. 조사실 밖에서 순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12억? 4명의 노인이 평생 모은 돈이었다. 민준이 엄마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형사가 나와서 말했다. 할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드님 덕분에 큰 조직을 잡았어요. 다른 피해자들은요? 연락해서 조사 중입니다. 피해금 일부는 환수될 것 같아요.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물었다. 엄마, 속상하시죠? 응. 그래도 배운 게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 민준이 웃었다. 엄마 교훈이 되게 현실적이네요. 그래야 또 안 당하지. 집에 도착했다.
현관 앞에 누군가 있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수사대 팀장 김동수입니다. 어르신께 제안하러 왔습니다. 동수가 명함을 건넸다. 어르신, 저희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일이요? 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로요. 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르신이 직접 겪으셨잖아요. 2번이나. 그리고 2번 다 위기를 넘기셨고요. 이런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민준이 거들었다. 엄마, 좋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한테 그런 재능이. 동수가 미소 지었다. 재능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어요. 실제로 당할 뻔한 사람의 경고는 100번의 이론보다 강하거든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볼게요. 한 달 후, 순이는 동네 경로당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다. 50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희입니다. 한 달 전, 저는 평생 모은 1억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을 뻔했습니다. 순이는 그날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다. 얼마나 진짜 같았는지, 어떻게 속을 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 중요한 건 아무리 급해도 확인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순이 씨, 고맙소. 나도 어제 이상한 전화 받았는데 오늘 강의 듣고 신고했소. 잘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순이는 생각했다. 68, 인생의 황혼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오늘 강의 어땠어요? 좋았어. 보람 있더라.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요. 순이는 아들을 바라봤다. 자신을 구해준 진짜 영웅이었다.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내 편이 돼줘서.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전 엄마 아들인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옆에 있는 사람이었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 68, 이제 막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순이는 미소 지었다.